안녕하세요. 저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6기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펀디멘탈 팀 정현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LM 드라이브인데, 클로즈 루프 엔드-투-엔드 드라이빙을 라지 랭귀지 모델로 풀어내는 논문입니다. CVPR에 2024년 게재되었습니다. 먼저 인스트럭션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 기반으로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승객들과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와 내추럴 랭귀지만 가지고 이제 인터랙트 할 수 있을까? 기존에 이제 그 최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들이 엔드-투-엔드 방식과 모듈러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들이 이제 그 고정된 포맷의 인풋들에 완전히 기대고 있고, 이런 게 에이전트가 어떤 멀티모달 인포메이션을 이해한다던가, 아니면 그 인간 혹은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LLM이 텍스트 인풋을 기반으로 텍스트 아웃풋을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뉴메릭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다른 시스템에 뭔가 텍스트가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걸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LM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그 수용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AGI로의 어떤 접근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좀 컨트롤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그런 자율주행 에이전트의 접목이 되면 좀 향상된 추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인스트럭션에 나온 내용입니다. 논문에서 기대하는 어떤 그 예시들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 혹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할 텐데, 그 AV가 그런 어떤 복잡한 환경 내에서도 내비게이션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승객이 말하는 어떤 그런 명령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그런 명령들을 잘 따라서 살아남기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어떤 접근들이 LLM이 씬에 대한 어떤 퍼셉션 리절트라든지 내비게이션 커맨드를 여러 개의 LLM들에 집어넣고 거기서 나온 이제 텍스처 디스크립션들을 다시 이제 LLM에 집어넣어서 텍스처 드라이빙 디시전으로 나타내주고, 이걸 컨트롤 알고리즘에 넣어서 이제 그 주행이 진행되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개의 LLM들이 그 서브 태스크들을 각각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트레인하기도 어렵고, 뭔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도 수용력이 낮고, 그리고 퍼셉션 에러라든지 불확실성에 대한 로버스트함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또, 이 LLM의 이 퍼셉션 리조트나 내비게이션 커맨드가 들어가는데, 요 들어가는 단계 이후에 단계에서는, 이 모델들이 그 센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어떤 결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오픈루프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그 환경에 뭔가 그 환경에서 실행되기에는 이제 제약 사항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M 드라이브에서는 그 내추럴 랭귀지 그 인스트럭션들을 통해서 비아클의 컨트롤 시그널을 바로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이 LLM 모델이 프리트레인드 된 것으로 이제 프로즌 되어서 어떤 그 추론 케이퍼빌리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멀티플 카메라나 라이다 데이터 엔코더를 활용하고 또 그 학습 가능한 어댑터를 활용해서 요 통합을 통해 LLM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네 가지 그 컨트리뷰션이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엔드-투-엔드의 클로즈 루프의 랭귀지 베이스드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고, 이게 그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그 멀티 모델이고 멀티 뷰인 센서 데이터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인스트럭션들을 활용해서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K의 데이터 클립들을 이제 데이터셋으로 제공해서 이게 그 하나의 내비게이션 인풋 그리고 여러 개의
노티스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은 이제 추후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센서 데이터들 시퀀스, 컨트롤 시그널들을 2에서 10초 정도의 클립으로 제공하는 64K의 데이터 클립을 직접 제너레이션해서 이걸 통해서 모델을 트레이닝 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랭오토라는 이 모델 평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을 활용해서 내비게이션이 LLM 랭귀지 기반 인스트럭션에서 잘 동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게 또 좀 미스리딩 혹은 너무 긴 그런 인스트럭션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챌린징 드라이빙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데 적절하다고 합니다. 또 광범위한 이런 클로즈 루프 익스페리먼트를 해서 그 실험을 잘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제한된 프레임워크의 이 LM 드라이브의 그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관련 이제 related work에 대한 분석도 있었는데 이제 LM 드라이브가 이제 약간 효용 가치를 가지는 이유가 기존의 end-to-end autonomous driving이 어떤 imitation training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었고 또 reinforcement learning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verbally 혹은 textually interact 하는 것에 그런 능력에 이제 부족함이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성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지적할 만한 포인트였고 이제 LLM들을 드라이빙 태스크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VLM을 활용하는 경우는 그 인풋 커맨드들이 이제 부족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커맨드를 특정 어떤 커맨드를 이제 잘 팔로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배포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드라이빙 시츄에이션을 이제 텍스처럴 디스크립션으로 트랜스포밍해서 그것을 LLM으로 넣어주는데 지금 LM 드라이브가 제시하는 어떤 프레임워크와 상당히 닮아 있으나 이제 보통은 이제 오픈루프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실제 클로즈루프 드라이빙 태스크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축적되는 에러라든지 어떤 액션의 지속성이라든지 뭐 엔드-투-엔드 체인어빌리티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데이터셋을 제너레이션 했는지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풋 소스로 센서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인스트럭션과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노티스 인스트럭션 이런 것들을 이런 세 종류로 인풋을 받는다고 합니다. 센서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멀티뷰의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내비게이션 인스트럭션즈는 뭐 레인 체인징, 그러니까 뭐 차선을 바꿔라, 뭐 회전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스트럭션들이 있고 휴먼 노티스 인스트럭션이 이제 뭔가 좀 적극적인 이벤트,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런 세 개의 분류에 대해서 데이터 컬렉션 단계에서 센서나 컨트롤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이거 기존의 어떤 룰 베이스 엑스퍼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칼라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요런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았고 또 parsing and language annotation이라고 해서 받은 데이터들을 클립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 클립이 어떤 내비게이션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블링 해준 거죠.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네 개 그 이미지가 한 클립이고 두 개 보실 수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 인스트럭션이 이 클립에 이렇게 인베딩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는 이제 노티스 인스트럭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보행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인스트럭션이 들어갈 수 있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디자인 단계에서 세 타입의 인스트럭션과 한 타입의 노티스 인스트럭션을 묶어서 그 56개의 다른 인스트럭션들을 만들었다고 했고, 그런 인스트럭션들을 다양화하는 데 챗GPT API를 활용했고, 이런 또 그 미스리딩 인스트럭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미스리딩 인스트럭션의 어떤 로버스틴스를 가지는지 그런 걸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분류로 요 incorporation misleading instructions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ultiple instructions를 합쳐서 이들이 나중에 시퀀스로 인스트럭션을 제공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인터섹션에서 우회전하고 뭐 다음 인터섹션까지 직진해서 다시
우회전해줘. 뭐 이런 식의 좀 시퀀셜한 인스트럭션을 이런 인스트럭션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실제 내비게이션 베이스의 드라이빙 시나리오를 테스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LM 드라이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비전 엔코더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개의 뷰에 여러 개의 모달의 센서 데이터, 카메라 라이다, 요것들을 비주얼 토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쪽에 그 라지 랭귀지 모델과 그 관련된 컴포넌트, 토커나이저라든지 큐포머라든지 어댑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이전에 히스토릭한 비주얼 토큰들, 여기서 그러니까 생성된 히스토릭 토큰들을 들과 그리고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이게 어떤 그러니까 컨트롤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그게 지금 인스트럭션이 잘 수행됐는지까지 이제 예측하는 걸로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고 비전 엔코더 값과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인스트럭션이라든지 노티스 인스트럭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컨트롤 인풋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스트럭션이 잘 컴플리트 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밑에 비전 인코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미리 트레이닝된 CLIP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게 컴퓨테이셔널 DMN도 높고 그래서 그 현실 AV 시스템에 보내기 굉장히 챌린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 퍼셉션 시스템이 보통 그 3차원에서 그 라이다 인풋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LM 드라이브에서도 비전 엔코더를 만들 때 멀티 모달리티의 비전 엔코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좀 인스파이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프리딕션 헤드를 붙여서 어떤 퍼셉션 태스크를 프리트레인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엔코더가 프로즌 돼서 나중에 랭귀지 모델에 사용될 때는 이제 더 이상 고정된 채로 변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사용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비전의 이미지 부분은 2D 백본으로 SNS 사용하고 그 이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인코딩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D 백본으로는 포인트 필러스랑 포인트 넷이 사용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C 곱하기 H 곱하기 W 이런 이제 디멘션을 가지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 디코더에 들어가면 벌다이뷰 토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거와는 별개로 이제 N개의 웨이포인트 토큰들과 그리고 트래픽 라이트 토큰이 하나 들어가서 이게 지금 현재 트래픽 라이트의 상태라든지 웨이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어떤 헤더에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그래서 요 헤더는 GRU를 활용해서 에런 로스로 웨이포인트 프리딕션을 하고 트래픽 라이트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도 그 인터퓨저에 있는 로스 펑션을 활용해서 각각 프리딕션을 함으로 이제 이 파라미터들이 최적화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LM이 이제 오토 드라이빙의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위해 활용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세 개의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토커나이저와 큐포머와 어댑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모든 이제 히스토릭 프레임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인스트럭션이 컴플리트 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클로즈 루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전에 어떤 결과가 다음 새로운 예측을 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구성에서 토커나이저는 그 라마를 사용하고 있고, LLM 모델도 라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프리트레인드 된 그 모델을 가져다가 쓰는 거고요. 큐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주얼 토큰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레이어 MLP는 토큰들이 같은 디멘전을 쉐어할 수 있도록 그 컨버팅 해주는 작업을 하고 여기까지 이제 마련된
그 Natural Language Instruction에 대한 토큰들과 비주얼 토큰들이 LLM으로 들어가서 요걸 통해서 나온 값을 다시 NLP에 넣어주면 이게 퓨처 웨이포인트를 프리딕트하고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PID 컨트롤러로 들어가는데 이 PID 컨트롤러가 레티튜드랑 롱기튜드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컨트롤해서 제어해서 이제 실제 차량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구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합쳐서 보면 트레이닝 될 때 어떤 디테일들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비전 인코더가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 트레이닝 되는데 이때 인스트럭션 어노테이션 과정이 있으면 몇 개 이제 프레임들이 드랍되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했다고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레인드 된 후에는 이제 프로즌 되어서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서 프레임을 Tmax를 두고 어떤 맥스 값을 두고 히스토리컬 프레임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풋으로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misleading instruction이 1초 동안 주어진 후에는 그거를 완료됐다라고 레이블함으로써 그 misleading한 instruction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트레이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댑터와 큐퍼머를 제외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프로즌이고요. 여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 커런트 프레임이 기본 인스트럭션을 잘 수행했는지 요거를 판단하는 어떤 최적화를 위한 함수가 될 거고요. 이쪽에서 어댑터와는 다르게 위에 이제 이 어댑터는 웨이포인트를 예측하는 내용이 될 텐데 이게 퓨처 웨이포인트의 프리딕팅이 잘 됐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L1 웨이포인트 로스 펑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위에 구성된 이 모델이 어떻게 이제 평가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랭5라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벤치마크들은 어떤 디스크리트한 드라이빙 커맨드나 타겟 웨이포인트들을 줬다면 이제 랭5는 그 내추럴 랭귀지로 되어 있는 어떤 내비게이션 인스트럭션이나 노티스 인스트럭션들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5 트랙이 기본으로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각 그 라우트마다 내비게이션 인스트럭션들이 있는 거고 그 에이전트의 현재 포지션에 따라 이게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세 개로 또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500m 이상 그리고 150에서 500m 사이 150m보다 짧은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또 분류를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또 랭5 노티스 트랙인 경우에는 노티스 인스트럭션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복잡하거나 좀 적개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테스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퀀셜의 경우에는 또 그 여러 개 센텐스들을 붙여서 그러니까 좀 긴 시퀀셜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랭5라는 벤치마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이게 이제 미스징 인스트럭션들이 거의 그 좀 랜덤하게 그리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드라이빙 에이전트한테 제공이 되고 그게 1에서 2초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드라이빙 에이전트는 그런 미스리딩한 인스트럭션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세이프 액션을 하는 것이 기대되고 다음으로 맞는 인스트럭션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 CHWN과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각각 설정이 되었고 Qformer 토큰에서 M 값은 4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스테이지 이 뒷부분이죠. 여기서는 프레임들이 그 두 개 간격으로 샘플되었고 75%의 클립이 그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제거되었다고 하고 그 남은 클립들은 요 과정에서 남은 클립들은 그 하나의 노티스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하고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라마나 라마2는 그 퍼블릭한 랭귀지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 된 애들이고 프리트레이닝 된 애들이고 이 두 가지는 휴먼 컨버세이션 데이터로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바 1.5가 멀티모달 데이터를 트레이닝에 활용한 경우인데, 데이터를 보면 이제 요 LLM을 활용했을 때 가장 높은 스코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된 LLM 모델들도 여기서 테스트했는데 그것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Q4모를 제외해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몰다이뷰 피처들을 4x4로 이제 다운샘플링 했는데 이렇게 드라이빙 스코어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볼다이뷰 토큰즈를 활용하지 않는 이거는 비뷰 토큰즈 위에서 이제 그 비점 토큰들로 제너레이트 했을 때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또 인플렉션 스코어가 낮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가 뭔가 그 어떤 적대적인 시나리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비주얼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프리트레인이 아니고 바닥부터 처음부터 이제 그 트레인이 되도록 했을 때는 드라이빙 스코어가 역시 떨어졌다고 합니다. 랭 오토를 사용했을 때 이제 랭 오토를 쓰는 것과 랭 오토 노티스를 쓰는 것을 통해서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그 노티스 인스트럭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콜리전과 트래픽 룰 바이올레이션에 대해서 좀 심각한 그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점수 감소를 보였다고 하고 랭 오토와 랭 오토 시퀀셜에서 라바나 비쿠나를 사용하는 애들은 드라이빙 스코어나 라우트 컴플리션 레이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셜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이 논문에서의 발표였습니다. 이상으로 LM 드라이브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혹시 제가 놓친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LM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드라이브 할 때 좀 포지션이 돼 있다 보니까 FPS 같은 수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장비에 따른 그게 네. 혹시 기재가 되어 있나요? 논문에서 저는 FPS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보지 못했는데, 네, 여기에 몇 개 프레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그러니까 그 인풋을 넣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있었고, 네, 그 두 개였던 걸로 봐서는, 물론 뭐 FPS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그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의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타치하고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냥 약간 딴 거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페이퍼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칼라 뭐 시뮬레이터 사용한 거 이렇게 좀 표기가 된 거 봤는데 그 네, 도메인 갭이 항상 그 이슈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언급이 됐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를 도메인이라고 들어서 이제 하시면, 실제 도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한 아, 그런 사항들이 좀 있나요? 예를 들면 컬러 시뮬레이터에서도 뭐 네,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난다거나 네, 뭐 옆에 차가 끼어든다거나 뭐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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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컬러 시뮬레이터 0.9.10이었나? 1.0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런 버전은 명시되어 있어서 그 시뮬레이터 기준으로 테스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메인 갭이 굉장히 좀 적은,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좀 적은 그런 시뮬레이터인가요? 굉장히 좀 현업에서 많이 쓰이나요? 일단은 현업에서 쓰인다기보다는 네, 좀 전 세계적으로 컬러 리더보드라는 게 있어서 네, 논문들이 나오면 이제 높은 스코어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리더보드에 게시가 되거든요. 네, 네. 그 논문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특히 자율주행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뮬레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좀 더 있었는데 하나는 그래도 이제 메소드 파트였는데 여기선 계속 이제 메인 LLM 자체는 계속 프로즌 하는 부분을 조금 약간 강조하는 느낌처럼 들렸는데 혹시 그게 따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로라나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굳이 프로즌 했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프로즌 한 건가요? 어, 프로즌 함으로써 사실 지속적으로 같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고 있고요. 음,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떤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롱테일 언포르신 이벤트에 대해서 좀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이 일어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진행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또 그리고 같이 준비해주신 펀디멘털 팀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6기 또 1년간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6기 인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1년이 벌써 네, 이렇게 빠르게 지났는데 끝까지 함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7기 함께 가시는 분들은 또 1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6기 4차 하시는 분들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모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저희는 2, 3주간의 정비 시간을 갖고 네, 7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보내시고 7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